안녕하십니까. 황씨들의 고향인 황곡고성을 다녀온 소회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창원시 호장공파입니다. 저희 시조께서는 1160년경 창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는 고려시대로 의안군이라고 불렸고, 그 의안군에서 정조호장을 지내신 호족 가문이셨습니다. 그 이전에 서기 540년경 신라에 의해 골포국이 멸망하였는데, 즉 창원지역은 골포국이었습니다. 골포국은 기원전 최소 4세기경부터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럼 그 이전의 황씨들은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하다가 중국에 황곡고성이 있고 이곳이 황씨들의 고향이라고 해서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100번 듣느니 한 번 보느니만도 못하다 라는 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우리 황씨들은 각자 도생을 하다가 1963년에 한국황씨 중앙정치회가 발족되면서 한국황씨 시조가 서기 28년에 중국에서 오신 학사 황낙공이라는 가르침을 모두 그렇게 알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1963년에 한국황씨 중앙정치회를 발족할 때 좀 더 황씨의 한국 역사와 중국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계셨더라면 현재와 같은 시조에 대한 정체성의 황씨들은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2014년 우주황씨 황양규 규수방 회장님께서 한국황씨 중앙정치회 종사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중국에서 책을 얻어왔습니다. 만약 중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한국황씨들은 중국에 황국, 즉 황씨의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겁니다. 1963년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차단된 상태라서 중국에 갈 수 없었기에 그때 그 시절에 사시던 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왜 중국에 가서 황씨의 역사를 알아보고 기록에 남긴 글이 하나도 없을까요? 왜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일제시대는 중국에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황씨 선조들님께서는 중국에 가서 중국에 황씨의 나라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에 남겨서 후손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각자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는 황씨의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 이후에야 비로소 중국에는 황씨의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복건성 출신 황여론 씨가 부동산 업자였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2003년에 10억 원을 내고, 우리나라 돈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후에 또 100억 원을 내는 등 총 130억을 내서 황곡고성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세계 각국의 황씨들이 돈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나주황씨 정치인에서도 2016년경에 후원금을 내었습니다. 그 낸 기록이 황곡고성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황씨들은 2014년 이전엔 중국에 황국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 황씨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황씨 시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현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이후에야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사망오지중 황제가 황씨 시조이다. 즉 황제 헌원은 기원전 2877년 생인데 손자 전욱 고양은 기원전 2531년생입니다. 그리고 그 현손인 육종께서는 2306년이죠. 그 후손으로 황을 수봉해 황국의 근원으로 덕성했다.
황제 헌원은 향년 101세로 장수한 후 서거했다. 장진은 중국 협서성 교산에 모셨고 여기를 천하제일의 황제릉이라고 한다. 황제의 부인은 누조원비로 첫째 아들은 현기, 둘째 아들은 창의. 그 뒤에 3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아들 25병을 낳았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 창의 부인은 창복이고 그 아들은 전욱고양이다. 전욱제는 고향에 처음으로 도읍을 세워 고양시라고도 부른다. 아들은 권장이고 권장의 아들은 중요와 오해이다. 오해의 아들이 황성의 시조 육종이다. 오해의 아들이 황성의 시조 육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종공이 황씨의 시조라고 하면서 황국고성 초입에 동상을 우뚝하게 세워놓았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육종의 아들은 6명인데 모두 다른 성을 가졌습니다. 육종이 황씨의 시조라고 하는데 아들은 전부 다 다른 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인 해령공만이 황씨의 성을 받게 되는데 요순시대 요나라 임금에게 요나라 임금입니다. 태원시 분양 땅을 하사받아서 그곳에 황국을 만들어주고 성은 황이요 이름은 운이라고 했다 라고 전해집니다. 황제가 28명을 아들을 낳았는데 그 28개의 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육종도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각각 6개의 성이 생겼습니다. 황제나 전욱고양, 육종 모두 혈통성은 선조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황씨의 시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황제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70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태어난 유인의 조상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70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태어난 초원에서 태어난 유인의 우리 조상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무슨 황제가 황씨의 시조다, 전욱고양이 황씨의 시조다, 육종공이 황씨의 시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 황국의 국왕이신 해령공, 즉 황운공을 황씨의 시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기원전 2300년 경입니다. 그럼 기원전 2334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군 왕건께서 평양에 나라를 세우니 고조선입니다. 33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연관성이 없을까요? 당군 왕건께서 도읍을 세운 평양은 당시 지명이 산서성에 있는 임분시입니다. 그 임분시가 예전에는 평양이었다는 것이죠. 황원공께서 왕이 되신 산서성 태원시는 임분시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같은 산서성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요손시대 요나라 임금이 해령공에게 땅을 하사하여 황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었다. 그러면 황국의 바로 아래에 고조선이 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조선과 한국이 전쟁이라도 했을까요?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인들이 말하는 요인건 바로 당군 왕건이십니다. 그러니까 해령공이 홍수를 잘 다스렸다고 번영시에 황국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씨는 중국인이 아니고 동이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학설은 지리학을 연구하면서 한국 황씨의 성씨가 어디서 왔는가를 연구하신 박동 박사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한국 고성을 방문해 보니까 해련공의 동상은 없고 한국 고성 입구에 육종공의 동상이 떡하게 아주 커다랗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 뒤로 들어가면
좌우로 7개씩의 돌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황국이 1400년간 나라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는 이렇게 상징적인 건조물이 없으니까 황국 고성에 이런 상징물을 세워놓고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640년을 빼면은 1352년이 나오죠. 그래서 이를 1400년이라고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육중동이 기원전 2306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 해령공께서 기원전 2270년경에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황국이 세워진 시기는 기원전 2220년경이라고 볼 때 기원전 646년을 즉 2220에서 648을 빼면 1572가 나오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그냥 황국의 역사가 1400년이다 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창원항시 호장공파에는 황도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풍수지리학을 공부를 하셨었는데 중국의 지리서에는 황원공이 풍수학을 즉 풍수지리학을 공부하신 도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즉 풍수 책에 지리학 책에 황원공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러니까 풍수학 책에 황원공이 도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해령공께서는 풍수지리학을 많이 아시는 도사이셨기 때문에 물을 잘 다스릴 줄도 알았고 홍수를 예방하여 그 공으로 태원시에 있는 분양 땅을 하사받고 그곳에 황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황천에 황국이 세워진 것은 기원전 845년에 황맹이라는 분이 세웠습니다. 기원전 891년에는 호북성 의성시에 있는 기원전 891년에 호북성 의성시에 황국이 세워졌었는데 그 황국을 옮긴 것이죠. 그래서 의성에 있는 황국을 서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국은 최초의 태원시 분향현에 2300년 전에 기원전 2300년 전에 세워지고 기원전 891년에 이동하였습니다. 의성으로. 그렇게 분향현에 있는 황국을 이동을 했죠. 그래서 태원시에 있는 황국은 그곳에서 1409년을 존재하다가 기원전 891년에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성에서는 불과 46년간만 유지를 하다가 기원전 845년에 황천현으로 이동을 하여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648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천현에 있던 황국은 198년간 나라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기원전 845년에 축조한 황국의 성터가 그대로 보존되었다. 그리고 기원전 648년에 황국이 멸망했다. 그럼 황국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무한으로 많은 분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황국은 즉 황천현의 황국은 피폐할 대로 피폐하게 되었겠죠. 그래도 그 황국의 토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이번 여행에서 그것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69년 전에 있었던 토성입니다. 황국 고성 내에는 천년이 지나도 말하지 않는 우물, 그래서 그 우물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천지라고 비석을 만들어서 천지라고 세워놓았습니다. 7천년간 우물이 말하지 않았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황국고성에는 여러가지 황국에 대한 소개를 기록한 것들이 많이 저시되어 있죠. 황천에 있는 춘신군묘로 이동을 하는 도중에 도로에
도로에 황자탑이 거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평양시 낙하공파 주관으로 시작한 여행에게 모든 일행들은 황자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황자탑에는 한문으로 황자가 크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상단에는 황씨 토템으로 황새 문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저는 황씨 토템은 거북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바이두를 딱 치면은 바이두를 치면서 황자를 치면 바로 거북이 문양이 쫙 뜹니다. 황씨 토템은 거북이다. 그런데 황자탑에 세워져 있는, 그려져 있는 그것은 거북이가 아니고 황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황새로가 그려져 있냐 하고 물으니, 거북이는 중국에서 왕바단이란 왕바, 거북이를 왕바입니다. 거북이는 왕바인데 거북이 알이 왕바단입니다. 이 왕바단은 욕입니다. 중국에서 욕. 그러니까 거북이는 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새로 토템을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북이를 토템을 하면은 황씨가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황씨가 되기에 스스로 욕을 먹는 거니까 토템을 황새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북이가 왜 욕이 되는 것을 중국 가기 전에 저는 중국 사람 교수에게 이미 물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등에 풀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 거북이 등이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풀이 많이 자랐으니까 푸르게 보이죠. 그렇게 푸른색의 꽃갈로도 보입니다. 거북이 등이 푸른색 꽃갈로 보입니다. 몽고, 즉 원나라 시대의 기생집에서 붙어먹고 사는 남자들은 녹색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 기생집에 산 남자다. 꽃갈 모자를 썼다. 녹색 모자를 썼다. 그래서 기생집에 사는 사람들을 왕바라고 얘기했고, 그 기생집에서 난 자식들을, 그러니까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식들을 왕바단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거북이는 욕이 됐습니다. 여자 등에 붙어먹고 사는 덩신 같은 놈, 그리고 그 자식 새끼라는 뜻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추적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여기저기 물어봐가지고 중국 교수에게 물어서 그 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한국 황씨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알리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거북이 배지를 만들었죠. 거북이 배지를 만들어서 옷에 붙이고 다닙니다. 거북이 배지입니다. 이 거북이는 한반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의 구지봉, 김해에는 구지봉이 있습니다. 이 구지봉은 김해 김씨, 금강가의 김수로왕의 영신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지가는 김수로왕을 영접하는 영신가가 아니라 골포국의 황씨들과 흉노족의 김씨들 간의 전투시, 흉노족이 불렀던 군가입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만일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게 무슨 신을 영접하는 영신. 전투가 벌어졌는데 황씨들은 구지봉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지봉 아래에 있는 김씨들은, 흉노족들은 황씨 병사들에게 내려와서 싸우지 않으면 산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산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구지봉에 있던 황씨들이 내려오게 되니까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서기 42년에 김수로가 김해 지역을 빼앗고, 즉 황씨들에게 빼앗고 금강가연을 세운 것입니다. 김수로의 본명은 김탕입니다. 중국
청도의 태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나라를 망하게 하고 신나라를 세운 왕망의 편에 섰죠. 즉 흉노족 김씨들은 전부 다 왕망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23년에 후한이 나라를 건국할 때 이들은 도망을 와야죠. 이들은 도망을 와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 지역에 살다가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42년에 서기 42년에 황씨들에게 김해 땅을 내놓아라 하고 도전을 하여 전쟁에서 승리해서 김해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의미를 이 거북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밝히고자 거북이는 계속적으로 황씨의 토템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여행을 해서 춘신군묘를 둘러보았습니다. 황천에 있는 춘신군묘는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천에 있는 춘신군묘를 보기 전에 우안에 있는 춘신군묘를 먼저 갔습니다. 그곳을 갔더니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버스에서 내려서 1km나 걸어갔습니다. 묘의 모양이나 주변도 잘 관리가 되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안에 사는 황씨들은 돈도 많다는데 어떻게 춘신군묘를 이렇게 즉 중국 황씨의 시조라고 하면서 또는 세계 황씨 시조라고 하면서 어떻게 춘신군묘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고 저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황천에 있는 춘신군묘는 잘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보시면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황천에서는 뭐 특별한 명성유적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보지를 못했죠. 시간 때문에. 그 황천에는 황하가 흐르는 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천에서는 황하강의 광하강 물을 황하강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잠시 보고 다시 무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무안에는 황학루, 기원선사, 청천각 이런 명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을 타고 장강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장강의 좌우로 빌딩이 세워져 있는데 화려한 조명을 설치해서 아주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중국 여행을 뭐 단체로 가겠죠. 그런데 그냥 가면은 이게 안 됩니다.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국에 가서 중국 황씨들과 어떻게 연락을 해서 그들의 그 안내를 받아야 여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황씨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몇 분 안 되시죠? 그리고 중국에 가면은 먼저 사당에 가서 황국고성이나 또는 무안에 있는 강화사당이나 가서 참배를 올려야 됩니다. 중국인들은 스스로 본관을 강화라고 하니까 강화항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강화항시 사당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천에 가서도 황국고성에 있는 사당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단체로 가서 참배를 하고 그냥 나오면 욕을 한답니다. 그래서 촉값이라도 내고 와야 되는데 중국 돈으로 5,000위안을 내야지 예의를 차리는다. 예의를 차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 군데 가려면은 1만 위안을 준비해야 되겠죠. 한국 황씨들이 단체로 황국고성이나 무안시에 있는 춘신군 묘역을 가려고 하면 여행사와 계약만으로는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황씨들과 잘 알아야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사당에 가서 절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과 교류가 빈번하고 중국 황씨들과
안면이 많은 한국 황씨 총상회 협회 총상인협회 황양규 회장님이, 이분은 중국에서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중국의 황씨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황양규 회장님과 함께 가면 중국에서 우선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을 받고 여행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 수준은 한국보다 10년은 뒤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잘 산다고는 하지만 실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이나 공항에 좌변식 변기가 있습니다. 좌변식 변기가 있어도 비데가 없습니다. 좀 크고 화려하다는 음식점에도 좌변식 변기가 없습니다. 모두 쭈그리고 앉는 변기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실도 그렇습니다. 저같이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들은 다리 힘도 없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큰 일을 보고 나서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부축해야지 일어설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 큰 일은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한국의 우리나라의 그 화장실 문화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쭈그리고 앉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음식은 많은 요리가 나오는데 주로 기름에 튀겨서 기름기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음식집에는 김치를 준비하는 것도 있으나 저는 5일간 김치 구경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문화에는 팁을 주는 문화가 아닙니다. 팁을 안 줘도 됩니다. 팁을 주는 문화는 미국이나 서양 문화입니다. 처음 중국에 갈 때 가이드들이 팁을 1달러 정도는 호텔이나 음식점 종업원한테 주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중국을 6번을 갔다 왔는데 대만까지 7번째죠. 8번째입니다. 그 팁을 주면은 안 받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뿌야오, 중국말로 뿌야오입니다. 뿌야오. 필요 없어요 하고 안 받습니다. 유럽 여행이나 미국 여행에는 이렇게 팁을 줘야 되겠죠. 근데 중국에서는 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행 중 딱 한 번 이 안마를 받았습니다. 다리 안마를 받고 이불을 주니까 안 받습니다. 뿌야오 또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안 받나 싶어서 우리나라 돈 5만원짜리를 줬습니다. 5만원짜리를 딱 주니까 2달러하고 사이가 크죠. 2달러 해봐야 얼마입니까? 2,600원입니다. 2,600원. 근데 5만원을 딱 주는데 뿌야오 안 받습니다. 아, 이것이 중국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그 이전에 중국에 갈 때마다 가이드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계속 호텔에도 뭐 2달러 정도 뭐 이렇게 주고 돈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줘도 전혀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국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국 여행의 소회를 이상과 같이 설명해 보았는데 아쉬운 점은 최초 황국이 있었다는 태원시 분양현에 가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부근에는 또 황제능이 있답니다. 아주 황제능은 거대하게 중국에서 만들어 놨답니다. 이 황제는 중국인들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한답니다. 매년 시진핑도 여기 가서 황제능에 가서 참배를 한답니다. 사망 오제 중에 한 분인 황제. 이 황제를 중국인들은 자신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황제가 우리 황씨의 조상이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시조는 황국을 최초로 받으시고 황국의 국왕이 되신 해령공, 즉 황운공이 우리 황씨의 시조다. 세계 황씨 시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